안녕하세요, 버저비터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2024년 11월 15일 금요일 현재 시간 9시 53분입니다. 이번 주에는 우리나라 지수가 계속 밀리고 있어요. 지금 이번 주 월요일날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거의 10% 가까이 밀렸네요. 9.77% 하락 중인데요. 이번 주에는 코스닥인데요. 9.77% 하락했고, 코스피도 보면 이번 주에만 그래도 꽤 많이 고점 대비 7.3% 정도 하락을 했네요. 그리고 삼성전자를 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, 삼성전자가 어제 49,900원까지 밀렸다가 오늘 지금 3% 정도 반등하고 있어요. 이렇게까지 삼성전자가 밀릴까 싶었는데 꽤 많이 밀렸죠. 이게 불과 7월달이니까 한 달, 두 달, 석 달, 넉 달 만에 지금 고점 대비 거의 40%가 하락을 했어요. 와, 진짜 우리나라 K국장이라고 하죠. 진짜 굉장히 좀 미국 증시랑 너무 다르게 움직여서 좀 당황스럽기도 한 그런 일주일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도 오늘은 오르는 종목이 좀 있네요. 어제는 진짜 거의 뭐 전멸하다시피 최근에 그렇게 움직였었는데, 그래도 오늘은 조금 낫네요. 최근에 제가 이제 장세를 보면서 느낀 건데, 그냥 조선주, 그 다음에 우크라 재건, 지금 계속 얘기되고 있는 우주항공, 그 다음에 전력설비 한 4개 정도가 계속 번갈아 가면서 쳤던 것 같아요. 근데 재건 같은 경우는 너무 거래대금이 적어서 사실 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고, 다른 종목들도 연속성 있게 올라간다기보다는 그냥 하루 올랐다가 하루 밀리는 그런 추세인 것 같아요. 오늘은 일단 로봇주, 원익홀딩스 이런 종목들 아침에 강한 흐름이긴 한데 거래대금이 좀 적죠, 전체적으로. 그래서 그냥 한번 일단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하루 올랐다가 그 다음날 되면 또 이렇게 내렸다가 그런 종목들이 많아서 굉장히 좀 어려운 장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저는 오늘 아침에 이제 매매했던 종목은 한글과 컴퓨터라는 종목인데요. 눌림을 줄 때 그 매수를 했다가 팔았어요. 그래서 아침에 이 종목은 한 3.7% 정도 수익을 보고 팔았습니다. 사실 어제부터 계속 봤던 종목이거든요. 근데 제가 못 샀어요, 이 종목을. 눌림을 줄 때 사질 못해서 그냥 올라가는 것도 지켜만 봤습니다. 여기서도 꽤 많이 상승했는데 지켜보다가 아침에 이제 눌림을 줄 때 매수를 했습니다. 그리고 요 밑에 물량 밑에쯤에 이제 추가 비팅 하려고 해놨었는데 여기서 뭐 운 좋게 바로 또 상승을 했어요. 그래서 어제 고점이 23,750원, 그래서 한 23,600원 넘어갈 때 전량 다 팔았습니다. 제가 판 가격에서도 한 3% 정도 더 상승을 하긴 했는데, 제가 목표했던 여기 전일 고점 부근에서 얼추 팔았기 때문에 저는 뭐 만족스럽게 일단 매매가 된 것 같아요. 한글과 컴퓨터 어제 거래대금이 제법 터졌기 때문에 아침에 눌림 줄 때 관심 있게 봤던 종목인데요.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, 이렇게 좀 연기금이 있는 종목들이 있죠. 저는 뭐 기간을 볼 때 연기금 수급을 제일 먼저 보는데, 연기금이 있는 종목 중에서 아침에 눌림을 줄 때 있죠. 전날 이제 급등을 했다가 아침에 눌림을 주면 그 종목 또 굉장히 유심히 보는 편입니다. 그래서 한글과 컴퓨터는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봤던 종목이고 결과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종목 어제 무포로 넘어왔다가 어제는 하루 종일 그 매매가 없었고 무 포지션으로 넘어왔다가 오늘 첫 번째 매매했는데 일단 눌림은 한번 성공을 했고요. 그리고 이제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. 보유 종목이 현재 없습니다. 보유 종목 없고, 요새 지수가 계속 밀리고 있는데 종목을 들고 있는 것만큼 또 폭탄을 들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짧게 끊어가면서 수익을 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주에 제가 더본 코리아 말씀드렸죠. 더본 코리아를 한번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, 해보겠다 했었는데요. 시간에 올라갈 때 이 종목을 매수를 했어요. 그리고 이제 고점에 팔고 많이 먹진 못했습니다. 한 3% 정도 하여튼 수익 내고 팔고, 이걸 시간에서 더 싸게 살 수 있었는데 계속 올라가더라고요. 그래서 결국은 저기 높은 가격에서 사서 3% 수익 보고 팔았는데, 아쉬운 부분 구간들이 좀 있었어요. 요런 부근에서 샀으면 참 좋았을 텐데, 한 템포가 또 빨라가지고요. 여기서 일단 익절이 됐고, 여기서 이제 매수했던 거 있죠? 시간에 밀릴 때 시간에 하락할 때 4% 정도 손절을 했어요. 그래서 결국 더본코리아는 수익을 못 내고 약손실을 봤습니다. 더본코리아 아쉬운 종목이었어요. 약손절을 했는데 다음날 급등이 나왔죠. 더본코리아가 급등이 나오면서 요 종목이 좀 아쉬웠어요.
그냥 들고 있었으면 그냥 수익은 못 내더라도 적어도 손실 없이 빠져나갈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쉬웠습니다. 어떻게 보면 제가 매매할 때 저한테 한 번의 구간이었다면 여기, 그리고 이날은 제가 뭐 못 샀으니까요, 할 말은 없고 여기가 좀 저한테 좀 기회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었어요. 그래서 저한테는 더본코리아가 한 2번의 매매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쉽긴 하네요. 거기서부터 또 17% 이제 밀렸는데 지금부터는 뭐 더본코리아는 이제 관심이 없고 요때 그때 한번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첫 번째는 잘 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잘 못했습니다. 그리고 파이버 프로 이 종목은 사실 거래 대금도 좀 적었어요. 그래가지고 많이 하진 않았고요. 파이버 프로가 이때 우주항공 방위산업 이쪽으로 갔군요. 근데 파이버 프로가 좀 약할 때 여기다 같이 묶어놨으니까 이날 갈 때는 좀 괜찮았던 것 같았는데 그 다음에 봤을 때는 계속 하나 시스템이나 이런 종목들이 더 잘 갔죠. 한 번은 못했는데 거래대금 터지면서 계속 상승을 해서요. 이 종목 매매 결국 못했습니다. 하나 시스템이나 이런 종목이 더 강해서 이 종목은 그냥 하루짜리였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적당히 팔고 지금 이 종목은 매매하고 있지 않습니다. 여기서는 거의 그냥 익절한 거고요. 여기서 매수했던 게 4% 정도 잘 수익 보고 팔았습니다. 다음날 아침에 올라갈 때 이제 또 팔아가지고 한 4.5% 정도 수익 보고,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 종목을 안 보고 있어요. 차라리 저 종목을 볼 바에는 뭐 하나 시스템이나 한국항공 우주 뭐 이런 종목을 보겠죠. 조금 더 덩어리가 크고 그랬던 종목. 이 종목도 이제 시간에 매수를 했어요. 이 종목 3.7% 4% 정도 나름 수익 잘 보고 팔았습니다. 그래서 이번 주에는 거의 장중에 계속 지수가 밀렸잖아요. 그래서 이번 주에는 상따 할 것도 없었죠. 그래서 상따 종목도 뭐 딱히 제 눈엔 들어오지 않았어요. 뭐 범양건영이나 뭐 난강토건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를 가긴 했지만 거래 대금이 적어서 제가 하기에는 사실 좀 무리가 있어 보여서 재건주 상따는 못했어요. 대신에 제가 잘하는 매매 중에서 시간의 매매가 있어요. 시간의 매매로 현대 에버다임, 그 다음에 더본코리아 이렇게 한 2종목 정도 했고요. 오늘은 장초반 눌림 줄 때 한글과 컴퓨터 그 짧게 하고 끝냈다. 근데 보통 제가 장초반에 눌림을 할 때는 이런 종목들은 전날 전일 주도주에서 강했던 종목들이 있죠. 전날 강했던 종목에서 아침에 눌림을 줄 때 매매하는 걸 좋아하는데 보통 대부분 9시 반 전에 매수를 했다가 조금 올라가면 그냥 바로 익절하는 편이고요. 시간에 매수한 것도 뭐 아침에 뭐 보통 한 9시 10분쯤이면 이미 물량을 정리하고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저는 상따가 없지만 그래도 이번 주에 나름 소소하게 매매 잘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. 참 어려운 장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제가 늘 느끼는 건데 원래 시장은 그 순간에는 잘 몰라요. 이렇게 저도 2020년도에 그 불같이 지수가 상승할 때 이때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 중인지 제가 선수로 뛰고 있을 때는 감이 잘 안 와요. 근데 그냥 계속 같은 매매를 인디안 기우제처럼 계속 반복하는 거죠. 그러면서 요새 최근에 상따가 잘 되네. 그러면 상따에 집중하는 거고요. 요새 상따도 어렵고 그러면 뭐 시간에 매매도 하고 아니면 전일 주도주도 보유하지 않고 넘어와서 그 다음날 아침에 눌림을 줄 때 매매하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매매합니다. 상따가 잘 될 때는 뭐 갭 뜬 다음에 뭐 눌림을 주는 종목들, 이런 종목들 또 집중하기도 하고 그때마다 매매하는 스타일이 좀 다른 것 같아요. 지금은 뭐 상따나 이런 거에 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장중에 굳이 그렇게 내가 무리해서 매매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. 그래서 장 초반에 좀 빠르게 매매하고요. 하루 종일 좀 관망하는 그런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. 지수도 많이 밀리고 지금은 그냥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다. 좀 전에 제가 2020년도에 이 상승할 때요. 상승할 때 이게 잘 몰라요. 지금 시장이 좋은지 나쁜지 그 당시엔 잘 모릅니다. 그냥 지나고 보면 그때가 대세 상승장이었구나 아니면 그때가 급반등하는 장이었구나 이런 걸 조금 시간이 지나야 느껴지거든요.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장이 이렇게 밀렸지만 이게 당장 다음 주에 다시 급반등을 하게 될지 아니면 여기서 대세 하락이 시작이 돼서 1년 2년 더 밀리게 될지 그거를 지금 이 순간에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다만 중요한 건 그냥 보이면 보이는 대로 매매한다. 그냥 저는 좀 어떤 현상을 좀 쫓아가는 편이거든요. 현상을 쫓아간다는 게 뭐 그런 겁니다. 산일전기 그냥 딱 봐도 호가창이 이렇게 매도 호가가 얇고 매수 호가가
높고 그러면 이런 현상을 딱 봤을 때 이 종목은 오늘 계속 여기서부터 밀릴 가능성이 있겠구나. 그런 현상을 보면 이런 모습을 보면 그냥 이거는 만약에 내가 매수를 고려하고 있는 종목이었다면 한 템포를 좀 늦춰서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는 거고요. 만약에 내가 지금 들고 있으면 물량이 많다면 지금 손절을 좀 해야 될 거고요. 물량이 적으면 종배할 때 끝나는 순간까지 적은 물량이라면 지켜본다든지 그런 전략을 짜는 건 이런 현상을 보고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보이면 보이는 대로 저는 매매한다는 표현을 꽤 자주 쓰는데요. 이런 모습일 때 이게 또 안 가는 것도 아니에요. 오늘은 좀 지지부진하다. 오후장까지 그럴 확률이 높다. 그냥 그런 거 눈에 딱 보이는 것들 있죠. 그러면 그냥 그런 것들은 그렇게 따라갑니다.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안 할 거지만 오늘 그 시장에 보니까 보조금 또 관련해서 전기차 관련 이슈가 있어서 오늘 에코프로머티나 이런 종목들이 또 많이 내리네요.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하락세, 악재가 있으면 좀 피해가는 게 좋겠죠? 저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 그냥 시장의 흐름에 그냥 좀 따라가려고 하는 거고요. 그리고 개별 종목에서 어떤 그런 현상이 보이면 이 종목을 매도를 하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걸 보면서 결정을 한다. 때때로 그래서 다 달라요. 어떤 종목들은 밀려도 이렇게 이런 종목들은 아까 어떤 종목이었죠? 이런 종목들하고 좀 다르죠. 이렇게 매도 호가가 이건 굉장히 얇은데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는 매도 호가가 조금 더 많이 있잖아요. 이렇게 좀 빵빵하게 있잖아요. 그러면 이런 종목을 더 유심히 봅니다. 그래서 이런 종목이 더 하락을 해서 눌림을 주면 이런 종목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매매를 한다.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다고 이 종목이 호가창이 이렇게 얇다고 해서 월요일날 반등을 못한다 그런 뜻은 아닌데요. 적어도 지금 분위기는 좋지 않다.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그래서 좀 더 집중할 때는 이런 종목이 좀 더 집중한다.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도요. 요새 참 장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저도 되게 뭐라 그래야 되죠? 이렇게 좀 조심하면서 매매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. 그냥 이런 장에서 수익을 내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 않습니다. 그냥 하루에 소소하게 그냥 얼마 정도 오늘도 그냥 아침에 3.5% 수익 보고 그러면 100만원 돈씩 양쪽 계좌로 200만원 수익 보면 요새 이렇게 어려운 장에 하루에 이렇게 수익을 주면 그냥 감사할 뿐이죠.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리고 또 기다리다 보면 기회가 계속 오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는 사실 아침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밀리는 종목들보다는 오늘 새롭게 또 나오는 종목이 있거든요. 새롭게 나온 종목 중에서 또 볼 겁니다. 그러면 어떤 종목을 볼까요? 이런 종목들을 일단 유심히 좀 더 보겠죠. 오늘은 로봇 관련주. 근데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. 대금이 너무 적으니까. 근데 지금부터는 올라간 종목 위주로 저는 하루를 좀 이렇게 흐름을 지켜보도록 할게요. 그리고 그 종목을 그날 못해도 괜찮습니다. 저 어제는 한글과 컴퓨터를 계속 지켜봤는데 매매를 못했잖아요. 근데 그 다음날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날이요. 요거 좀 짧아 보이지만 아침에 한 2.6% 정도 더 밀렸던 거예요. 그래서 시가가 한 2% 정도 어제보다는 제가 2% 싸게 샀잖아요. 그러니까 3, 4%를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건데 물론 들고 있어도 수익을 낼 수 있겠지만 하루 종일 지켜본다고 해서 그 종목을 무조건 매수를 해서 넘어가는 건 아니다. 다음날도 기회가 있고 기회를 안 주면 또 기다리면 또 다른 종목 나오겠죠.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이유는요, 진짜 여러분들이 그 기술을 몰라서인 경우도 있지만 매매 기법을 배우고 나서도 어려운 이유는 이 기다림이 정말 어렵거든요. 저도 이게 안 돼요. 그리고 쉼 없이 계속 기다리다 보면 기회는 또 계속 지나가잖아요. 이거를 매수를 했어야 되는데 못했어. 근데 그 종목이 반등을 해버리면 또 한 번의 기회는 지나가잖아요. 그래서 이게 기다림을 실천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. 그래서 이게 두 개 기다림과 이 기회 속에서 그 줄다리기를 잘 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.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지금은 기다릴 때인 것 같습니다. 지수도 또 저점을 깨고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무리하게 베팅할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진짜 이렇게까지 계속 지수가 며칠씩 이렇게 쉼없이 내릴 수 있는지 저점을 계속 하향 이탈하네요. 이런 때는요, 그냥 하루에 소소하게 얼마 벌면 그걸로 만족해야죠. 이따 오후에 또 다른 종목 나와서 수익을 한번 내게 되면 지금 100만원씩 200만원 수익이지만 요게 또 150만원씩 300만원 수익 내고 이게 200이 500만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.
또 다시 이게 뭐 제로로 돌아갈 수도 있겠죠. 근데 어쨌든 자기가 그 정해놓은 그 원칙대로 매매를 하시려고 좀 애를 쓰시면 어떨까 싶어요. 저는 지수가 밀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관망한다. 그리고 오늘 새로운 종목이 나오면 그 종목에서 매매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보고 있는 섹터는 이쪽인데 거래대금이 너무 적어서요. 안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천천히 급하지 않도록, 급할 때일수록 좀 더 느긋하게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그 손실을 대부분 보셨을 거예요. 그러다 보면 다들 마음이 급해지거든요. 그럴 때일수록 더 냉정하게 차분하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 주 정말 굉장히 어렵고 힘든 장이었는데요. 그럼에도 또 우리한테는 기회가 온다. 그리고 급락이 나오면 또 급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. 여기서 급락이 나온 다음에 잠깐 머뭇하다가 또 다시 하락할 수도 있어요. 그거는 모르겠습니다. 어떻게 될지는.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현상이 나오면 그냥 쫓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흐름에 맡기면서 매매를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. 다음 주 금요일날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다음 주에는 영상이 안 올라가요. 그래서 죄송합니다. 11월 22일날은 영상이 안 올라가고요. 11월 29일날 2주 후에 여러분들한테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11월 29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 성투하세요. 감사합니다.